확실히 남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랑 정확히 똑같은 평면도를 가진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과 고객님 집 두 집을 다 디자인하면서 뭐가 맞고 틀리고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적으로 되게 잘 갖춰진 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판교에 위치한 마이너스 옵션 현장입니다. 요즘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선택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장준호 실장님네 집과 같은 타입의 집입니다. 근데 정말 다른 식으로 저희가 풀어냈는데 이 집 어떻게 만들었는지 디자인 담당했던 우리 장준호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디 있나요?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장준호 실장입니다. 이거 실장님네 집이랑 똑같은 구조이잖아요. 정말 다른 식으로 풀어내게 됐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관부터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현관은 기존 아파트 평면도랑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존 평면에서는 분전함이 복도 쪽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분전함이 뒤에 있으면 슬라이딩 반경은 좀 더 뒤로 가야 되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분전함의 위치를 팬트리 안쪽으로 뒤집어서 놨습니다. 훨씬 편리해지겠죠. 요거 하나 바꿔줌으로 인해서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공간을 쓰시기 좋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요즘 신축에 있는 이 B타입 평면도가 현관 쪽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한쪽에 팬트리 두고 한쪽에 신발장 두는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일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 이곳은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곳은 복도입니다. 디프로그의 마감력이 돋보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어들은 다 무몰딩 도어로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필름에 대한 무드랑 마감이 너무 예쁘니까 공간에 특별한 디자인이 있지 않더라도 되게 완성도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몰딩이 따로 없고 걸레바지가 따로 없죠. 그래가지고 훨씬 깔끔한 무드가 나왔고 분전함도 뒤집었기 때문에 중문도 열고 닫는데 최소한의 폭만 사용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전체적으로 넓은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좁은 평수일 때는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마무리 져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톤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톤들만 사용해가지고 마감을 지어놨기 때문에 공간에 비해 넓어 보이는 복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우리 장준호 실장님네 집과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준호 실장님네는 이 방 두 개를 벽을 더 오픈해서 방을 하나로 만들었던 케이스이고 여기는 원래 방 두 개를 유지를 했습니다. 방 두 개를 무조건 합치는 게 좋다, 나누는 게 좋다, 이거는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니까 기능적으로는 더 좋은 게 맞거든요. 개별적인 두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녀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자제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방을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어서 이쪽에 보이는 화장실 저희가 놓칠 수 없잖아요. 화장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거실 화장실입니다. 대단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마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과 이 고객님 댁은 또 화장실이 좀 다르게 생겼죠. 저희 집은 이 세면대 위치에 샤워가 하나 또 있어서 두 개를 쓰고 있는 집이고요. 생활 패턴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동시간대에 해야 될 수도 있었고 세면대가 저 밖으로 빠진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세면대가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풀어냈고 고객님 댁은 여기 샤워 하나, 세면대 하나 가장 베이직한 형태를 풀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에는 딱 좋은 형태의 화장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곳이 대망의 공용부 거실입니다. 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곳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셨던 분들이 이 레이아웃을 제일 채택을 많이 하셨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대면형 주방을 요즘에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집도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실의 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테이블과 소파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일랜드가 이곳에 위치하게 되고 테이블이 오게 돼서 좀 더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대면형 레이아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 평면도와 다른 부분이 키 큰 장이 일부가 이제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아일랜드 위치가 원래 식탁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 거는 주방에 대한 빈도수를 좀 더 높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방 수납을 훨씬 많이 주고 이 공간도 훨씬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실부는 당연히 조금 줄어들게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주방의 빈도수를 높이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에 비중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여기서 좀 생활을 하고 각자 할 일을 하던가 방에 들어가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소파가 있고 모든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인테리어는 다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뒷순위에 있는 것들은 과감히 배제를 해둬야 첫 번째 우선순위를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주방을 갖고 테이블 소파까지 다 공용부에 있기 위해서는 30평대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물론 20평대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셔서 이런 타입의 집 인테리어 한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레이아웃이 잘 맞을까, 이런 영상들 또 준호 시장님들 집 보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월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고객님께서 산속에 있는 리조트 같은 워커힐의 더글라스 하우스라는 숙소가 있어요. 네. 그곳에서의 느낌이 되게 좋으셨대요. 나무하고 좀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TV월에도 그런 약간 나무로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내 모서리 주변으로 프레임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무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고 싶었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저 오브제 놓는 선반들이 있죠. 저 부분이 원래 없던 벽이에요. 저희는 마이너스 옵션이었기 때문에 저기가 원래 안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그 사이의 벽이거든요. 그 사이의 벽을 저희가 이제 새로 칠 때 저 부분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 부분에만 또 이제 포인트를 줘서 저기에 이제 선반을 놔드려서 예쁜 것도 올려두고 저 디퓨저도 올려두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뒤에 붙어지는 석재 질감의 벽은 타일이 아니고요. 박판 타일 같은 필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에서 나온 PM016이라는 필름을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본 것들 중에 가장 돌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님께서도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안방 쪽에도 레이아웃을 바꿔서 이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컸던 거는 기존 안방문의 위치를 공용부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철거를 하고 안방을 좀 더 분할을 해둔 거죠. 안방과 드레스룸, 공용 욕실 이렇게 바꿔낸 거거든요. 어차피 이 공간은 동선일 뿐입니다. 문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긴 사람이 다녀야 되는 공간일 뿐이고, 도어를 일로 바꾼다고 해서 벽을 더 만들었다고 해서 공간이 작아진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는 동선으로 쓰이게 될 거니까. 하지만 의미 있는 거는 이 두 공간을 공용부에서 가족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게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공용부에서 보여지는 집 전체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은 또 유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쪽을 가서 보게 되면 두 분이서 쓰실 침대가 딱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게 되었고, 앞쪽에는 장과 TV가 있어서 누워서 또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온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안방 또한 거실에 있는 무드를 좀 일부 가져왔죠.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이 우드톤을 침대 뒤 벽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침대 이제 양쪽으로 하나씩 등이 있는데 각자 위치에서 끄고 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만 심플하게 가져가도 굉장히 기능적인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은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드레스룸 공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저희가 도어를 유리 도어를 설치하게 됐어요. 브론즈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안쪽에 불을 끄게 되면 속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좀 가리고 싶을 때는 불을 끄면 이렇게 안에가 잘 보이지 않게 좀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반대로 또 불을 켜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조금 더 공간과 시각적으로 넓게 볼 수 있게 되죠. 이 유리도어를 드레스룸 앞에 달게 되면 좋은 점들이 이 시스템 행거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행거는 문이 없는데 앞에 유리도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 안으로 공용부에 먼지가 들어갈 일이 적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 행거가 붙박이장에 비해서 금액도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꺼내고 뭐 하기에도 되게 좋죠. 이 앞쪽에 또 화장실이 있는데요. 또 화장실 안 볼 수가 없죠.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샤워 겸용 세면대만 있어야 되는 곳에 샤워만 있게 되고, 반대편에 작은 세면대를 하나 둔 거죠. 이 레이아웃은 좋은 점 나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레이아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줄어들 수 있고 샤워할 때 나오는 물이 좀 튈 수는 있지만 볼일 보고 손만 바로 씻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간단하게 씻기 되게 좋거든요. 공간을 더욱 넓게 쓰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간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몇 집을 공사를 했는데 비슷한 타입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던 되게 흥미로웠던 프로젝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가족이 와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혹여나 이 집을 나중에 매매하게 됐을 때도 누가 들어와도 호불호 없이 잘 쓸 수 있는 집, 이렇게 만들어낸 집도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또 다른 집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저희가 또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레이아웃과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남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랑 정확히 똑같은 평면도를 가진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과 고객님 집 두 집을 다 디자인하면서 뭐가 맞고 틀리고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적으로 되게 잘 갖춰진 집이에요. 확실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밀함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집보다는 이런 집이 더 패턴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형태를 더 선호하겠죠. 앞으로도 디프로그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인테리어 고민하시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놓치지 않고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로그는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